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정자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근데 되게 헷갈린다.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가? 자,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강자성체는 이렇게 외우세요. 강한 자성체, 가장 강한 자성체로. 상자성체는 자성체에 상당한 것. 그러니까 자성체에 상당하다는 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성체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판단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자성체보다는 약하고 강한 자성체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성체가 됐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기의 성질이래요. 여기 자기가 뭘까요? 자기야? 여기서 그 자기야는 아니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건 일단 자자는요. 옆에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자석의 의미에서의 자겠죠. 그리고 이 기자는요. 이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를 받아라. 기. 기라는 건데 실은 이 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힘에 쓰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전기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단어를 붙일 때에는 실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그것의 특징 또 그것을 이렇게 쓰니까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어떤 그 본질을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또 그런 뜻을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는 자석의 어떤 그런 기운 이런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석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자, 왼편에 있는 그림 보면 자석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러면 자석은 N극이었던 부분은 이거는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눠지고 S극이었던 부분도 똑같이 N극과 S극으로 두 개로 나눠지더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쪼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 이런 게 자석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다음 두 번째, 자석을 이렇게 마주대하고요. S극과 N극이라는 서로 다른 극을 마주 보게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인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제 N극과 N극 동일한 극을 마주대야 한다. 그럴 때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게 한다. 나타난다. 그거는 무슨 힘이라고 한다? 바로 척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인력과 척력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우리 투자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투자율.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 공부할 때 일단 단어나 제목에 대해서 살짝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은 짐작으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투자율이라고 할 때요. 여기 투 그리고 자율이라고 할 텐데 여기에서 자, 투자는 무엇을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통과하다, 뭐 투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통과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자라는 글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방금 자석에서 우리 공부를 자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건 자석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석을 뭔가 통과하는 뭔가 그런 걸 나타내는 힘의 크기의 정도?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호부터 좀 볼게요. 투자율의 기호는요. 요건 뮤라고 합니다.
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어로 부를 때는 뮤라고 읽고요. 쓰는 거는 이렇게 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단위는 헨리 퍼 메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요. 가끔 이 단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요거는 기억하시고 암기를 하면 좋은데요. 좀 공부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투자율이 이게 뭔지 제가 책에서 좀 찾아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것 말고 좀 이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자율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 우리 설명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A라는 자석이 있고 B라는 자석이 있어요. 그런데 자석에서 뭔가 슝슝슝슝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 선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 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선.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에 자라는 글자가 있어. 그래서 자석과 어쨌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이 나와요. 근데 아래 B에서는 세 가닥만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좀 더 센 자석이죠? 위가 더 센 자석이라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석에서 이 나오는 이 자기력선, 요게 자기력선들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많이 나왔냐, 뭐 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바로 투자율이다. 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재료에 따라서 그 자석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자력이 센 그런 자석은 이 투자율이 높고 그런 힘이 자기력이 자석의 힘이 약한 거는 투자율이 좀 낮다. 요런 걸 구분하는 수치다. 아시겠죠? 투자율이 뭔지 좀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투자율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자, 투자율 뮤는요, 자, 뮤 R과 뮤 제로 곱해서 구해요. 다시 한번. 투자율은요, 비투자율 뮤 R과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 뮤 제로를 곱해서 구해요. 왜 일단 이렇게 곱해서 구할까? 그냥 하나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준이 되는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예를 들어 헬륨가스의 헬륨가스의 투자율이다. 그러면 공기의 투자율에 헬륨가스는 예를 들어 1.5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으로 저는 추측해요. 네. 그래서 뮤 R은 비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B라는 거는 비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에 비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물체의 투자율은 이거는 한 1.5배야. 할 때 그 1.5에 해당하는 게 바로 뮤R, 비투자율이고 요거 제로인데요. 요거는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바로 안 나오더라도 이걸 이용한 다양한 문제들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뮤 제로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 뮤 제로 값을요.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 전자계산기에 뮤 제로 값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다가 걸리면 민망하잖아요. 네.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뮤 제로 값 외우십시오. 뮤 제로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헨리 퍼 메타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뮤 제로 값 뭐라고요?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뮤알 비투자율이라고 했죠? 투자의 비율이다. 그래서 뮤제로 진공또는 공기의 투자율 요것에 대한 다른 매질, 어떤 물질의 투자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투자율 공부해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거고, 이거 어떻게 구분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 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뭔지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외부에 자석 N과 S를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요 안에 어떤 자성체가 없었던 물체를 여기에 냅뒀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얘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석이 되죠. 우리 예전에 자석 옆에 이렇게 금속 붙여놓고 오래 기다리면 그 금속이 자석처럼 되는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현상인 거죠. 그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얘가 그럼 자석이 돼요. 그런데 자석을 이제 치웠어. 치우고 나서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치우고 나서도 오랜 동안 자성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체를 뭐라고 한다? 강한 자성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똑같은 실험을 해요. 자석 사이에 물체를 놓고 오랜 동안 기다려요. 그럼 얘도 자석이 돼요. 그런데 요 외부에 있는 걸 치우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석이 되긴 됐는데 곧 자성체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걸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그 자기력선의 숫자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강자성체는 강하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나서 외부에 있는 자석이 사라져도 아직 자기력선이 남아 있는 것. 그런데 상자성체는 어때요? 이거 자석화 됐을 때도 그리 크게 세게 자성체가 되지 않았고 살짝 됐고, 그리고 얘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성체 자기장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사라졌죠. 이런 걸 자성체의 상당한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성체와 비슷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자성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반자성체라고 하면 이게 딱 짐작되죠. 자, N하고 S극 외부에 있고 여기에 물체를 놨는데 얘가 자석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는 N극이 오른쪽에 됐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알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성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걸 반자성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자석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실은 얘도 어때요? 곧 그 반자성체의 힘이 굉장히 쉽게 사라진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쉽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 강자성체는 뭐예요? 가장 강한 자성체. 상자성체는 자성체하고 비슷하다. 상당한 자성체다. 자성체와 상당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상자성체. 그러니 당연히 강한 자성체가 더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자성체는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